환자분들이 가장 안 닦는 부위가 어딘가요? 오른손잡이는 위에 어금니 이 볼 쪽 여기가 잘 안 닦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혀 밑에 안쪽 부위가 좀 닦기가 쉽지 않아요. 또 이쪽 사랑니가 있는 경우에는 볼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사랑니 볼 쪽 이쪽이 잘 안 닦이는 경우가 있고요. 치석은 어디가 많이 생기냐? 치과의사 35년차 턱관절 장애를 20년 이상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양치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양치질은 식사 직후 바로 하면 좋은 건가요? 예, 당연히 좋죠. 때가 낀 거를 빨리 없애주는 게 좋죠. 음식물 찌꺼기도 껴있고. 그런데 탄산음료나 신음료 이런 거를 먹었을 때는 치아가 좀 부식이 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식이 된 걸 침이 완화를 시켜줘요. 보통은 한 30분 걸리니까 30분 후에 닦는 게 좋다고 하죠. 그래서 탄산음료나 이런 거 먹었을 때 빼고는 일찍 닦는 게 좋고요. 만약에 탄산음료나 이런 거 신 거를 먹었을 때는 가볍게 입을 헹구는 게 좋아요. 양치질은 네. 오래 할수록 좋은 건가요? 저는 당연히 오래 할수록 좋다고 봐요. 양치질은 세균의 문제이거든요. 입속의 세균은 그 잇몸을 나쁘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입속의 진지발리스 같은 세균은 뭐 췌장암이나 그 내장기관에 암을 일으키고 또 뇌까지 가서 치매까지도 일으킨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세균을 잘 닦으려면 오래 닦아야겠죠. 그래서 오래 닦는 게 좋다. 그런데 오래 닦으려면 치약을 이렇게 닦다 보면 막 민트향이 강하거나 그러면 오래 못 닦아요. 예.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타이머를 재놓고 하자. 또 저는 5분 이상 닦는 걸 선호하는데요. 익숙해지면 5분 정도 하루에 한 번은 닦자. 그렇게 5분을 닦을 때도 더 좋은 거는 3분 정도를 깨끗이 닦은 후에 칫솔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입도 다 헹구고 다시 치약을 조금 묻혀서 한 2분 정도 닦으면 더 완벽하게 닦을 수 있어요. 우리가 빨래할 때도 한번 애벌 빨래하고 깨끗한 물로 헹구잖아요. 똑같아요. 그렇게 하면 더 완벽하게 닦을 수 있죠. 그런데 실제로 5분 닦는 게 쉽지는 않더라. 타이머로 한번 꼭 검사해봐라. 이런 걸 추천합니다. 근데 제가 원장님 말씀대로 5분 동안 해봤는데 이게 혀가 얼얼해서 치약 때문에 네. 괜찮은 건가요? 아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또 얼얼하고 2, 3분 닦아도 입이 물로 이렇게 헹구고 나면 상쾌하니까 내가 잘 닦았나 보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. 실제로는 민트향이 있고 이러는 게 입을 깔끔한 느낌은 주지만 민트향이 많은 거는 나 이 잘 닦았어.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닦은 경우가 있어요. 따져보면 완벽하게 닦는 게 중요하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양치질을 세게 한다고 더 좋은 건가요? 너무 빳빳한 칫솔로 세게 하면 치아가 다를까봐 그래요.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자극을 줄까봐. 그런데 요새는 칫솔모가 부드럽고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큼 세게 한다고 크게 나쁘진 않은데 잘 닦는 거는 세게 하는 거보다는 손가락이나 그 손목의 힘을 가볍게 잡아야 돼요. 우리가 뭐 야구나 또 골프나 이런 거 할 때 손이나 그립에 힘을 빼고 치잖아요. 자유롭고 부드럽기 때문에 힘이 더 나오거든요. 입솔질 할 때 힘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입솔질 할 때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게 손가락이나 팔목의 힘을 자연스럽게 빼고 하는 게 좋죠. 그래서 너무 세게 닦으려고 꽉 잡지 말아라. 그럼 양치질은 좌우로 해야 되나요? 아니면 위아래로 해야 되나요? 요새는 사실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아요. 잘 닦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게 손이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익숙하게 잘 닦기가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. 그래서 요새는 대각선법도 있고 바스 메소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깨끗하게 완벽하게 쉽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. 몇 가지를 섞어서 하는데 치과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. 완벽하게 쉽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치과 의사한테 배우는 게 좋죠. 착색제를 이용하게 되면 이가 잘 닦였나 안 닦였나 눈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닦는 방법이 중요하다. 그 사람마다 약간 그 손의 동작이나 잘 습득하고 깨끗하게 닦는 방법이 좀 개인차가 있어요. 그러나 몇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같이 합쳐서 하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칫솔을 언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? 보통은 이제 칫솔이 벌어지거나 또 닦다 보면 효율이 떨어졌나 느끼기도 해요. 예민하게 보면. 근데 대개는 2,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요. 또 더 오래 쓰는 경우도 있죠. 칫솔모에 따라서. 그래서 적당한 시기인데 벌어지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니까 안 좋고요. 그 다음에 칫솔모에 탄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교체해야 됩니다. 원장님 진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네네. 환자분들이 가장 안 닦는 부위가 어딘가요?
오른손잡이는 위에 어금니 이 볼 쪽 여기가 잘 안 닦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그 다음에 혀 밑에 안쪽 부위가 좀 닦기가 쉽지가 않아요. 또 이쪽 사랑니가 있는 경우에는 볼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사랑니 볼 쪽 이쪽이 잘 안 닦이는 경우가 있고요. 치석은 어디가 많이 생기냐? 위에 침이 많이 나오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치석이 많이 생기고 또 혀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아래 앞니 안쪽이 또 치석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닦으면 되겠죠. 특히 임플란트 있는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닦아야 돼요. 그쪽 부분을 먼저 양치를 시작해서 다 닦고 마지막에 또 한번 거기 닦아라. 임플란트는 염증에 더 취약해요. 일반 치아보다. 또 우리가 보면 안 닦이는 게 치아와 치아 사이예요. 그래서 꼭 그거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쓰셔야 됩니다. 보통 우리가 닦는 거는 치아 부분도 있지만 치아하고 잇몸 사이 또 이와 이 사이 그 잇몸 사이를 닦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 닦고 나서 네. 그 워터픽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상표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. 그 물이 막 분사돼서 입속 사이사이를 청소해 주는 게 있어요. 대청소할 때 물 청소하듯이.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걸로 세심하게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하게 닦이죠. 양치질은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완벽하게 깨끗하게 닦느냐가 중요합니다. 양치질을 잘 하셔서 구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전신 건강까지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